여러분, 일리지타임스에는 봇이 하나 있거든요. 저에게 매일 종목을 뽑아주는 저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30일 기준 일리지타임스 봇은 총 79개의 종목을 뽑아주었어요. 아니, 제가 얘 일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끔 얘가 절 일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일리지타임스 봇은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뽑아주는 이런 봇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봤더니 최근 반등하며 상승 흐름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 주식을 누가 샀는지 살펴볼게요. 그래프의 남색은 개인인데요. 최근 한 달 개인은 이 주식을 꾸준히 샀습니다. 보통 개인보다는 기관 또는 외인이 샀을 때 주가가 힘을 받아 상승한다는 점에서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말 수는 없겠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급 상황에서 조금의 변화가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외인이 좀 사 모았고요. 또 기관도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종목의 주가는 최근 의미 있는 상승을 했고요. 그 의미 있는 상승 뒤에는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 전환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까? 이 회사의 2분기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ITO, SI, 차량용 소프트웨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품목을 보면 IT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컨설팅,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이런 사업으로 돈을 번다고 돼 있고요. ITO가 매출 비중 41%, SI 37%, 차량용 소프트웨어 23%입니다. 용어 좀 어렵죠? 정리해 볼게요. ITO는 IT 아웃소싱을 뜻합니다. IT 아웃소싱은 고객의 전산 시스템을 운영과 관리,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요. SI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약자고요. SI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IT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게 SI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차량용 소프트웨어고요. 예로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에 있는 각종 센서와 제어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자율주행, 자율주차 시스템 이런 것도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이 회사는 IT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일반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조금 특색이 있는 이 회사만의 특색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회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2020년 1조 5,600억이었던 이 회사의 매출액은 작년에 3조 7,100억 원까지 성장했어요. 올해 매출액은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2027년에는 5조 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8%입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은 더 눈에 띄는데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 21%입니다. 작년 2,200억 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은 2027년이면 3,400억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에요. 작년 연간 실적 기준 영업이익률은 6% 정도 수준이고요. 앞으로 실적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오르긴 하는데 그 수준이 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IT 회사니까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5%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원가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이 비용 구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원가율이 높은 이유 뭐니?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이 회사가 현대차 그룹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내부 거래가 9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또 다른 툴인 클라우드에게도 물어봤더니 인건비 중심의 사업 구조, SI 사업의 특성, 현대차 그룹 계열사 특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재판매, 고정비 부담, 이런 5가지 이유를 들어줬는데 이 5가지 원인은 그냥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겠지 라고 했는데 5개의 원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IT 서비스 업종의 평균 원가율이 80에서 90% 수준, 이 점이에요. 동시에 삼성 SDS, LG, CNS도 비슷하다고 하니 찾아서 비교해 볼게요. 만약 이 비슷하면
현대 오토웨버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 사업 구조상의 그런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데이터 정리해 봤더니 세계 기업의 매출 원가율은 85에서 90%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오토웨버의 원가율이 특별히 높은 건 아니었고, 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IT 서비스 업체가 이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고, 이 외주를 매출 원가율로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즉 외주를 줘버리면 중간에 이 회사들은 그냥 중간 수수료만 먹는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봤더니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대오토웨버가 뭐 5%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SDS는 8%, CNS는 7% 수준을 보였어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 본 김에 회사가 인재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월급 얼마나 주는지 살펴봤어요. 왜냐면 IT 회사가 인건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인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직원에게 주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요 합이 매출액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봤더니 삼성 SDS가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LG CNS 3.2, 현대 오토웨버 2.2예요. 여러분이 취준생이라면, 이 영상을 취준생이 보고 계신다면 이 셋 중에서는 삼성 SDS가 짱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세요. 앞서 AI 회사들 역시 인적 자원 중요하다. 그러면 월급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중요해요? 교육을 시키고 연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훈련비와 연구 개발비를 매출액에서 얼마나 쓰는지 살펴봤더니 아니 생각보다 이 결과 처참해요. 세 개사 모두 1%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왜 이렇게 투자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한 건지 뭐 제가 내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손익계산상에서는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AI 강국을 가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투자로 갈 수 있을까요? 테슬라를 봤더니 자율주행 이 개발만 2024년이었나요? 1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하나로 13조거든요.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는데 매출에서 투자하는 비율이 1%도 안 된다는 거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렇게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는데 과연 AI 광고로 갈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라는 본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ROE를 보겠습니다. ROE는 투자자의 자산에 대해 회사가 얼만큼 돌려주는지 알려주는 지표로서 워렌 버핏이 강조해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이 ROE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오토웨버는 실적 성장과 함께 ROE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작년 10%를 넘긴 ROE는 2027년 12%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돼요. 이 워렌 버핏은 ROE가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회사가 좋다고 말했거든요. 이 기준대로라면 현대오토웨버 ROE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ROE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죠. 그만큼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에 따라 주주의 자산을 더 빠르게 불려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IT 서비스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고요. 현대차 계열입니다. 뒷배가 현대차라는 이런 얘기죠. 든든합니다. 현대차와의 거래가 90%예요. 이 부분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이후에 외부 거래를 늘리면 되니까 불리할 건 전혀 없는 것 같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평균 성장률은 각각 18%, 21%고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 6%, ROE 10%로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또 비용 구조를 분석해 봤더니 매출 원가율 89%, 단 IT 사업에서 중요한 인력에 대한 비용과 투자는 매출에서 각각 2%, 0.3% 아쉬운 그런 투자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느낀 바 든든한 뒷배로 안정적인 성장 이뤄낼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만한 또는 세상의 트렌드를 읽고 선도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인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투자가 아쉽죠. 엔비디아, 테슬라 등과 같은 혁신 기업 아니다. 그냥 평범한 IT 서비스 회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같이 폭발적으로 주가가 성장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가져도 충분하지 않나,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말 간단히 내재가치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소개했거든요.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법은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에서 언급된 내용이에요. 이 책에 보면 ROE와 주당 순 자산을 이용해 내재가치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이 계산법을 통해서 내재가치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주식을 43,000원에 사야 기대 수익률 15%를 얻을 수 있어요. 30일 종가 기준 주가가 164,700원이거든요. 이 회사 가치와 주가가 갭이 크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가치 투자로 접근해서는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치 투자가 스타일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꼭 가치 투자는 투자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가치 투자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냐? 이제 미술을 할 차례입니다. 뭐 미술이라고 표현했는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봉 차트를 펼쳐놓고 선 두 개를 그어봤어요. 윗선은 지난 고점을 이어 그었고요. 아랫선은 최근 주가 상승할 때 저가를 기준으로 그어서 이 주가 상승 각도를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윗선은 주가 상승할 때 저항선이 될 거고요. 아랫선은 지지선이 되어줄 거예요. 전략은 간단합니다. 아까 주봉 기준 선을 두 개 그었죠. 이제 일봉 차트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이 일봉 차트가 아랫선에 닿은 후 반등할 때 매수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랫선을 밑으로 의미 있게 뚫고 막 내려간다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트레이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트레이딩은 완전 예술적 영역과 같아요. 제가 차트에 줄 긋는 거 봤죠. 이 줄이 각 트레이더의 투자 스타일과 전략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줄긋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선을 믿고 내가 그 선을 기준으로 흔들림 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뭐 수익률이 어떻다, 손절이 어떻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선을 딱딱딱 기준에 맞춰서 정말 로봇처럼 투자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 이 영상 30일 저녁에 만들기 시작해서 다 만들려고 했는데 늦어졌어요.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다 정리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이 30일 장중입니다. 그래서 이 장중의 시간을 봤더니 주식이 날아가고 있어요. 163,400원 정도에 시작했던 주가가 20만원이 넘었어요. 왜 넘어갔냐라고 하면 이 아저씨들의 우정놀이가 있었습니다. 깐부치킨에서 깐부가 되었죠. 여러모로 제가 한 발이 늦었네요. 뭐 인생 세공지만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오늘 살펴본 현대오토웨이버는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